기절할 때까지 수면제를 먹었던 것 같아. 현실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섬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레이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어. 안에는 세이와 진도 있었어.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여기 너무 오래 머문다면서 나를 나무랐어. 나는 겁이 났지만 애써 태어난 척 할 일은 다 한다 말했어. 그런데 갑자기 진이 화를 냈어.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기에 정말 깜짝 놀랐지. 진은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몸이 너무 약해져서 꿈에 진입하기도 힘들어진 거라 말했어. 나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 이어서 진은 이곳은 쉬다 가라고 만들어진 곳이지 편하게 젖어 살으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를 무진장 혼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이가 내 눈을 양손으로 감겼어. 눈을 떴을 땐 또 병원이었지. 병원에선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내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판정했어. 난 아니라고 말할 기력도 없어서 그냥 있었지. 아까 위에서 38kg까지 빠졌다고 했었지. 병원에 입원하고 미세척을 받고 이런저런 부가적인 치료까지 받고 나서 태어난 내 몸무게는 34kg이었어. 사람이 아니었지. 정말 뼈만 남아서 걸어다녔으니까 거식증 환자로 보일 정도였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꿈을 꾸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나는 건강을 조금이나마 챙겼고 몸무게는 40kg까지 회복됐어. 40kg 넘어가니까 다시 꿈을 꾸게 되더라고. 섬에 다시 갔을 때 날 가장 먼저 맞이한 건 진이었어. 진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어. 이런 식이면 너를 추방할 수밖에 없다고. 그게 가능한지조차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았지만 어째선지 정말로 그럴 것 같았어. 그건 정말 두려웠기에 앞으로는 몸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말뿐이었어. 한번 마약과 같은 꿈에 중독되어버린 난 혼자서는 절대 그 상태를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어? 중독될 게 없어서 꿈에 중독된다고. 같은 꿈을 꾸는데 항상 이어지고 그곳이 낙원이라는 걸. 그래서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어주겠냐고. 절망스러웠지. 그러면서도 꿈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 난 꿈을 꿀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상태만 유지했어. 하루에 조금씩 한 끼라도 먹어서 38kg 미만으로는 절대 체중이 내려가지 않게 했어. 그래봤자 꾀주지한 해버린 건 똑같았지만 스카이블루 섬에서의 연애와 생활에 그런 건 상관없었으니까 괜찮았어. 나는 호연에게 내가 진에게서 들었던 말과 며칠 동안 섬에 묻었던 이유를 말해줬어. 호연은 슬프게 자신도 어쩔 땐 아주 꿈속에서 살고 싶다고 그랬어. 알 수 없는 유대감이 들었지. 근데 그 유대감이 걱정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어. 정호연도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못해 중독자가 되었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를 게 없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공포가 엄습했어. 만약 이 사실을 진과 레이 세이가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모두를 추방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하지만 적어도 꿈속에서의 나는 놀랍도록 이성적이었고 꽤나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어. 섣불리 행동하는 건 오히려 진을 자극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런 말을 조금씩 해주기로 했어. 진이 모두 쫓아내기 전에 적당히 자제하자고. 그렇게 조금씩 말을 흘리면서 느낀 건 내 염려가 사실이라는 것이었어. 이미 스카이블루 쪽 사람들은 조금씩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 나처럼 심각한 사람은 그때까진 없는 것 같았지만 모르지, 현실의 생각을 거의 하지 않게 되는 마법 같은 섬의 특징상 말을 못한 걸지도. 스카이그린 쪽은 최근에 생긴 섬이라 그런지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기억해. 나는 어떻게든지 레이 세이를 속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절제와 협조를 요구했어.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쉽게 동의했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 일단 나조차도 수면 시간을 조금 줄였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는 시간이 늘어나서 잘 되어가는구나 싶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금단 증상이었어. 분명 섬의 꿈 자체는 몸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심각한 마약이었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었으니 자연히 현실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걸 버티기가 힘들었어. 공부를 해보려고도 했고 운동을 해보려고도 했는데 하루 종일 꿈속의 생각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 되었어. 꿈속의 지위, 능력, 건강, 재물 모든 것이 현실보다 훨씬 우월했어. 나는 수면제로 병원에 실려간 전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어. 하지만 결국 2주를 채 넘기지 못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서 수면 유도제를 받아내어 먹고 잠이 들었어. 그간 참고 참았던 것만큼 즐기고 있는데 다시금 진이 나를 불렀어. 이번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진은 나에게 병력같이 화를 냈어.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세이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우울해했어. 세 사람은 내가 중독 증세를 보일 때부터 이런 현상을 예견했던 것 같았어. 나와 같이 불려온 사람들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손꿈에 중독되어버린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그 속에는 정우현도 있었어. 정우현이 진에게 그렇게 중독이 문제라면 차라리 현실에서 죽어서 완전히 이곳의 주민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어. 섬뜩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공감이 갔어. 하지만 이번엔 세 사람 모두가 정말 무섭게 화를 냈어. 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 다음 레이가 한 말은 정말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이곳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낙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곳이 현실이 된다면 낙원이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지금은 어렴풋이 이해가 가지만 그때에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 어쨌든 진은 우리 모두를 한 달 동안 추방시킨다고 했어. 나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비장한 표정으로 그 사람은 그렇다면 자살을 해서라도 강제로 이곳의 주민이 되겠다고 했어. 깜짝 놀랄만한 소리였지. 하지만 죽으면 꿈을 꿀 수가 없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이미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었지. 진은 정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전부 추방시켜버렸어. 눈앞이 까매지고 일어났을 땐 내 방. 그리고 정말로 다른 꿈을 꿔도 성꿈은 절대로 꿀 수가 없었어. 그 한 달 동안의 생활은 정말 이주차찬 그 자체였어. 히스테리와 짜증을 부리고 폭식과 거식을 반복했고 수면제를 먹고 이틀 내내 잔 적도 있었어. 해가 지나서 새학기가 시작될 때가 다가왔지만 나는 여전히 비쩍 마르고 지저분하고 신경질적이고 공부도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 정확히 한 달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섬에 들어갈 수 있었어. 하지만 스카이블루 섬은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 평소 같으면 마중이라도 나왔어. 레이, 세이, 진이 아무도 없기에 나는 세 사람의 집을 다 가봤어. 결국 레이 집에서 세 사람을 만났지. 세 사람의 앞에는 정호연이 있었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가 채 돌아가기도 전에 정호연이 나를 부둥켜 안고 설명했어. 그는 수면 자살을 기도했어.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물 과다 복용인 것은 확실했어. 진이 설명을 보충해줬어. 그는 섬의 꿈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몸이 죽었기에 다시는 깨어날 수 없다고. 처참해하는 세 사람과는 달리 정우현은 오히려 기쁜 얼굴이었어. 나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낙원에서 살게 되었다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얼굴에 왠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 세이가 설명을 덧붙였어. 그나마 정우현은 운이 좋아서 섬에 갇힌 거라고. 나는 문득 생각나서 질문했어. 여기서 세 사람이 정우현을 추방하면 어떻게 되냐고. 대답은 아마도 자신들도 잘 모르는 사후세계로 가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던 걸로 기억해. 세 사람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정우현을 추방하지 않기로 했어. 대신 사망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비밀로 고친다는 전제하에